소주가 1,000원이라. 사실 소주를 1,000원으로 그동안은 팔 수가 없었어요. 왜 팔 수가 없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주류는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는 국세청 고시 때문에요. 네, 그래서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세청이 이 고시를 해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주류도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싸게 팔 수 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 저는 그걸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론이 생기더라고요. 그 결론이. 왜냐? 쉽게 말하면 물가를 낮추겠다 이거지. 물가를 낮추겠다. 현재 식당의 소주 가격은 싼 데가 5,000원이고요. 비싼 데는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인 판매해서 1,000원에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국세청 고시를 해제해서 말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될까요? 당연히 자영업자들은요, 반발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봉사자냐, 땅 파서 장사하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아니, 구입 가격보다 싸게 해서 안 그래도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다 죽을 판인데 지금처럼 말입니다. 더 싸게 팔으라는 뜻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자영업자, 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보세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서 누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이 무더위에 말입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말입니다. 일하는 자영업자분들 보면 진짜 안타깝거든요. 제가 2018년 여름에 그 땡볕에 국밥집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한꺼번에 16.4%나 올렸으니까 사람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이었거든요. 게다가 원재료비는 또 얼마나 오릅니까? 원재료비. 지금 뭐 장난이 아니라고 오르잖아요. 전기료는요. 전기료 폭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스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임대료를 내립니까? 임대료 올립니다. 도요. 왜 올리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나가려고 그러면 그거 다 뜯어서 가야 돼. 다 뜯어서. 뜯어서 못 가잖아요. 그럼 다 날려야 돼요. 인테리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용이 굉장히 높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이.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심지어 1억까지 들어가는 게 다반사인데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가게 주인들, 집 주인들, 사무실 주인들이 진짜로 5%만 올리나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는요. 5%가 아니라 뭐 10%, 20%, 30%다 올립니다. 나갈 수가 없는 게 자영업자의 현실이잖아요. 나가고 싶어. 나가면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해요? 예.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해결하라고요? 아니 법에서 강제하는 게 있나요? 법에서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 지금 법에 호소를 했다고 해요. 장사는 언제 하고요? 자영업자는 장사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법에 호소돼서 이게 금방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5%밖에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5%만 올리면 야, 더 올린다. 제재가 있나요? 제재가 있을 수도 없고 그것도 예,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니 혹은 법에 호소해야지 되는데 그 기간이 1년 2년 걸립니다. 그 사이면 차라리 돈 벌고 말지예요. 다시 말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임대료하고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 임대료는 계속 올리잖아요. 물론 착한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진짜 어려워서 5%만 올릴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아닌 사람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사주운 겁니다.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는 어떡하고요? 경기 침체. 경기가 지금 좋아지지 않거든요. 좋아진다 이야기하지만 좋아지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예, 술값을 인하해서 팔라?
여러분 식당을 해본 사람들은 이거 잘 압니다. 예, 이게 결국은요 식당에서는요 소주 파는 게 남는 거거든요. 맥주 파는 게 남는 거거든요. 이게 음식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가격을 쉽게 올리기가 어려워요. 가격 올리자마자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옵니다. 가격 올리면 안 들어오면 나는 매출도 손해 다 손해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가격은 안 올리되 술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저녁 장사. 그래서 안주 개발을 많이 합니다. 저도 국밥집 할 때 그랬었거든요. 안주 개발을 해서 술을 팔자. 그러면 술에서 남는 이윤문이 크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1,000원 이하로 가지고 와서 4,000원, 5,000원 그때는 받았거든요. 저는 4,000원 받았었는데 그러면 1,000원 이하로 가지고 와서 4,000원 받으니까 한 3배, 4배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땅 파서 장사하나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땅 파서 장사하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자영업자들에게는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사태만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뭐 오중고가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들도 오히려 자영업자에게는 고통으로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 근로자 5인 미만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노동부에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죽으려고 하는데 예, 근로기준법까지 고치겠다고요? 예, 근로기준법 고쳐서 쉽게 말하면 예,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예, 뭐 휴가도 주고 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영업자가요 여러분 고통의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다가 정부의 정책이 더 고통을 준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적용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이게 무조건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도입한다고 하는 걸 보면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주 52시간제 적용해야 되고요. 연장 휴일 야간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도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부당해고다 이러면 다시 받아줘야 돼요. 여기다가 생리휴가 연차휴가 포함해서 유급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1년의 돈이 한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적어도 말입니다. 한 사람이 생기면 400만 원 정도는 더 넣는다고 합니다. 실제 4인 사업장에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추가 비용이 1,6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국경제총협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여러분 자영업자들의 지금 고충은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충 여기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 육중고가 되어버렸네요. 육중고가. 이처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도와줘야지 지금 자영업자를 더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게 거지없습니다. 도대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자영업자는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본인은 그냥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그냥 거드름만 피고 있는 건가요? 요즘 그런 걸 보면 참 답답해요. 장관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장관들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똥볼을 지금 몇 번 찼습니까? 제가 똥볼이라 해서 죄송한데요. 주 52시간제 똥볼 차서 분란만 만들었죠. 그리고 말입니다.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줘야 된다면서 또 똥볼을 차서 또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도입한다고 이게 또 똥볼이. 도대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인가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600만 명 자영업자가 있는데 이런 거는 도저히 염두에 두지 않는 건가요? 참 그거를 보면 안타깝게 거지없습니다. 제가 자꾸 장관분들이 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라. 현장이 지금 아우성치는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 본인들은 재산이 많고 월급이 많으니 뭐 이게 물건값이 오르든 아니면
교통비가 우리는 별로 상관없겠지만 우리 서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최악이거든요. 그래 제발 당신하고 같은 기준으로 잣대로 세상 사람들을 재단하지 말고요. 국민들의 시선에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좀 더 나아가면 자영업 정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시각에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아니 노동 문제라는 게 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형평성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자영업자는 다 죽어갑니다. 이런 죽어가는 곳에다가 더 매를 댄다고요. 제발 정신 좀 차려줬으면 좋겠네요. 자영업자가 도대체 동네 북입니까? 적당히 해야지. 윤석열 정부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은 안달이 났는데 장관들은 안 움직인다. 머리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발이 안 움직이 발이. 제가 그런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네요. 제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직에 군림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실제로 한번 살펴보는 것. 힘 있는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대동하고 내가 장관이란 표시 내지 말고요. 혼자 가서 암행이라고 하나요? 자맹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한번 겪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